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안녕하십니까. 먼데먼데TV의 아세이 유세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생긴 마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한 분이 처음으로 사연을 전해주셨기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먼데먼데 TV에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예전보다는 예민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나 싸움도 더 많아진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리도 이제는 아주 예민하게 다가온다든지 그 소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저는 미국의 5층 아파트에서 1층에 사는 미국에 산 지는 15년째고 아직 렌트를 하며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간혹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겪었던 층간소음 에피소드는 정말 저를 미치게 할 정도여서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전에는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층간소음인데 저도 예외가 아닌 듯 싶어서 글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소식을 인터넷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층간소음이 뭐라고 좀 참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하나 하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 중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오고 1년 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로 근무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랑 대화하다가 밥 먹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하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서 근무를 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마주하고 지내는 거죠. 어느 날인가부터 위층에서 나는 테이블 끄는 소리와 어느 날 쿵쾅쿵쾅 걷는 발소리가 몹시 거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발망치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꼭 망치로 내리 찍으면서 걷는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전 중에 청소하는 듯한 소리, 삐, 슥슥 이런 소리가 주를 이루었다면 저녁에는 쿵쾅쿵쾅 발망치 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전이야 뭐 청소한다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 이해는 하지만 저녁에 주로 쿵쾅쿵쾅 소리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막대기로 천장을 쿵쿵 두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층 문에다가 메모를 붙여놨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처음에는 비대면이 좋다고 하길래 메모를 썼는데 내용인즉 아래층 사는 사람입니다. 가구를 끄는 소리와 쿵쾅쿵쾅 걷는 소리가 아랫집에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조금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부탁드리는 메모였는데 혹시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며칠을 두고 봤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공손하게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평소 청소하시는 대로 청소하시고 원래 스타일대로 걸으시는 걸 텐데 아랫집에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이로 인해 없던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번 더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 메모를 붙여놨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는데 정말 일도 변한 게 없고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비대면이 좋다고 하길래 아파트의 관리인 도움을 받기로 생각할 때쯤 또 다시 쿵쾅쿵쾅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천장에 있던 형광등 마운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더군요. 그나마 전선줄에 걸려서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랬습니다. 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증거를 남겨놓고는 바로 관리인에게 노티스를 했었습니다. 이렇고 저렇게 몇 주 이상을 이런다. 관리인으로서 해결 부탁한다.
심지어 형광등 마운트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다. 이 영상과 사진을 한번 봐라 하면서 관리인에게 노티스를 했었고, 관리인은 알았다. 자기가 한번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관리인도 알았겠다 해서 며칠 지나면 많이 괜찮아지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나름 조용해질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컸었는데 제 기대가 너무 큰 탓이었을까요? 조용해지기는커녕 관리인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을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똑같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관리인에게 다시 문의를 했는데 관리인은 올라가서 위층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주의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정말 윗집에 올라가서 상황 다 이야기하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까지 있고 형광등 마운트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야기한 게 확실한가요? 그저께 올라가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요. 주의를 좀 해달라고 다 전달했는데 혹시 아직도 상황이 똑같아요? 쿵쾅쿵쾅 울리고 청소할 때 끼익끼익 계속 끄는 소리를 많이 내요. 관리인님, 상황이 1도 바뀐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관리인이 올라가서 상황 설명하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러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재택근무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저 소리들을 감당해야 하나요? 다른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미치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한 번 더 올라가서 노티스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봐주세요. 층간소음 있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 그 집이 유독 심한 모양이네요. 정도껏 해야 참아주죠. 이건 모망치로 마루바닥 때리면서 걷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특히나 밤에 자려고 하는데 저러면 사람 미치는 거죠. 한국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있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나마 관리인이 한국 분이셔서 이런 저런 상황을 잘 캐치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윗집에서 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미칠 지경이었다. 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안 되지만 이해가 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씁쓸한 마음까지 들었다. 아무튼 난 관리인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렸고 변화된 상황을 기대하면서 며칠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게 웬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다. 끼익끼익 소리에 쿵쾅쿵쾅 소리에 모든 것에 날이 서 있던 나에게는 완전 미칠 노릇이었다. 그 가구 다리 밑에 붙이는 소리가 덜 나게 하는 패치 같은 걸 세트로 사고 푹신한 슬리퍼 하나를 더 사서 한 번 더 나이스하게 메모를 적어서 그 집 문 앞에다가 붙여놓았다. 보복 개념으로 천장에 우퍼를 달아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켜놓거나 화장실에 아이 우는 소리를 계속 틀어놓는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이스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이스한 방법으로 트라이 해보기로 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성공했다던 썰을 보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 슬리퍼를 선물해줬다던 썰. 그래서 나도 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와, 진짜 이제는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그 다음 날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오히려 우리 와이프는 이 정도라면 비대면으로는 할 거 다 한 것 같다고 직접 올라가서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 그러나 일단 관리인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낫다고 하니 우리가 굳이 나서지 말자는 주의라. 일단 한 번만 더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직접 대면하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메일박스에 메일 확인하러 나가기 위해서 집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떡하니 놓여있는 슬리퍼와 그 패치 세트들. 이건 어안이 너무한 거 벙벙했다. 아니냐고. 이거 그냥 집어던진 거야. 자기들은 이거 쓸 생각이 없다고. 그런 거야 정말로? 갑자기 아침부터 열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고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호의를 이 정도로 무시하는 거면 대면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도대체 왜 이런 호의까지 무시하면서 저러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한편으로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찾아 올라가기로 했다. 삥똥삥똥, 안녕하세요. 아랫집 사는 사람입니다. 계세요?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른 후 그 윗집에 문이 열렸고 아주머니라기에는 조금 있어 보이고 할머니라고 하기엔 아주 젊어 보이시는 분이 나오셨다. 무슨 일이세요? 네,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아시겠지만 윗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3번 정도 양해를 구하는 메모도 붙여놨었고 심지어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가구 다리에 붙이는 패치랑 슬리퍼까지 사서 드렸는데 그걸 저희 집 문 앞에 도로 놔두셨더군요. 이유가 뭔가 싶어서 들으려고 올라와 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걷는 대로 걷고 청소할 때 그러면 그 무거운 가구를 내가 어떻게 들고 청소를 합니까? 걷는 것도 우리 양반 발소리일 확률이 높은데 그 양반이 원래 그렇게 걷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 때마다 아저씨가 가구 들어올리게 우리 집 올라와 줄 겁니까? 이야, 듣는 순간 노답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이거 완전 대화 불가겠는데라는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 제가 소리를 아예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윗집은 그냥 걷고 그냥 청소하는 건데 그 소리가 아랫집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를 부탁하고자 메모도 남겼었고 심지어 패치랑 슬리퍼까지 사서 드렸는데 그런 배려도 하기 싫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나 일단은 꾹꾹 눌러 담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했다. 패치랑 붙여도 청소할 때 질질 끌 건데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안 쓸 거고요. 슬리퍼도 신어봐야 바깥 양반이 걷는 걸음이 원래 그래서 안 바뀔 거라. 괜히 돈 들이지 말고 도로 환불하라고 드린 건데 뭐 잘못됐어요. 돌아오는 답은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다. 서로 간에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여기는 공동 아파트인데 서로 조금씩 주의하고 노력하면 보다 나은 환경에 살 수 있는데 그 조그마한 협조도 전혀 안 하시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적어도 노력은 해보겠다. 죄송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가 걷고 청소하는데 뭐가 미안하고 뭘 노력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참나 이상한 아저씨를 다 봤네. 순간 나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했다가 졸지에 이상한 아저씨가 되었다. 아니 이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뭐 큰 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 이웃인데 이런 거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금씩 양해하고 협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좀 너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내 아저씨 있어요? 혹시나 이 노답 아줌마랑은 대화를 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혹시나 아저씨랑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나는 아저씨를 찾았다. 아저씨 안에 계시냐고요? 우리 아저씨는 왜 찾아요? 정 시끄러우면 아랫집이 이사 가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일부러 시끄럽게 뛰어댕기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책 걸상을 끄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인데 뭘 어쩌라고요. 그것도 이해 못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와, 이 아줌마 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다. 층간소음 부탁하러 왔다가 이상한 아저씨의 졸지에 사회생활 부적응자까지 되었다. 그냥 헛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끝내 아저씨는 나오시지 않았다. 하던 일 마저 해야 돼서 이제 그만 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일도 바뀌지 않는다면 관리인에 그치지 않고 저도 더 넓은 의미의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소하실 때 의자 테이블 끄는 거랑 아저씨 걸으실 때 쿵쾅쿵쾅 걷는 거 조금만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내려왔었고 와이프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길래 상황 설명을 다 해주고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모르지요. 위층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이 난리를 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곤 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기대를 가지고 며칠 지내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이라곤 일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맞았다. 변화라곤 일도 없고 오히려 뭔가 소리가 더 커진 느낌적인 느낌까지 들었다.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 화가 올라오고 두통이 자꾸 생기다 보니 애드비를 먹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말을 안 들어서 찾아서 집 근처 정신과 가서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원인이 따로 있다 보니 좋아지는 것도 잠시 별차도가 없어서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무슨 층간소음으로 정신과까지 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고통은 정말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와이프랑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냥 311의 도움을 청하자라고 합의를 받고 311에 콜을 했다. 311은 뉴욕에서 웬만한 신고라는 신고는 다 할 수 있는 만능 전화번호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311은 나의 위치며
어떤 소음이고 그게 얼마나 크냐, 며칠을 그러냐, 어느 시간대에 그러냐 등등 아주 디테일하게 물었었다. 311이 하는 말이 이건 지역 경찰 측의 리포트가 되는데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 측이 바로 대응할 수도 있고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해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내가 듣기론 경찰이 안 오면 그냥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이거 웬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오기는커녕 윗집에서 나는 소리는 더 커져가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게 보니깐 내가 화가 커져가면 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다시 311에 신고를 했고 311은 신고 접수를 해줬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찰은 찾아오질 않았다. 아무래도 야심한 밤의 하우스집, 이웃 간의 시끄러운 파티나 음악이 아니라서 경찰들이 출동을 안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윗집 당신들에게 어떻게라도 한 번쯤은 경각심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 신고 접수를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층간소음이 아닌 밤에 옆집에서 아주 시끄러운 파티로 우리 집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운다고 좀 오버해서 신고를 했다. 이거 웬걸, 아이가 소음에 잠을 못 잔다 계속 운다라고 하니 진짜 경찰이 오더라. 경찰들이 우리 집에 왔고 상황 설명을 했다. 때마침 윗집 아저씨가 이리저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서 소리는 쿵쾅쿵쾅 아주 잘 들렸다. 적절하게 딱 맞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렇게 그 소리가 그때는 감사하게 들리더라. 아무래도 증거가 없는 것보다는 경찰이 왔을 때 나름 증거가 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으려니 했는데 때마침 잘 됐다 생각했다. 저런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우리 애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나이스하게 3번이나 부탁을 했고 이런저런 상황까지 다 설명을 듣고서야 경찰들은 위층을 올라가 보겠다고 했고 내가 따라 올라가야 하냐고 물으니 같이 올라오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다. 경찰 출동이다 보니 주변 이웃들이 벌써 밖으로 나와서는 웅성웅성 중이었다. 아무래도 미국 경찰은 사이렌 소리를 거의 최대로 켜놓고 출동을 해서 너무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금방 알아챈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경찰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5분 지났나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내 일상생활인데 어쩌라고 하면서 사자가 표효하듯이 정말 아파트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전쟁 난 줄 알았다. 그러고 좀 조용해지는 듯 하더니 땡깡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한 20분 정도 지난 후에야 경찰들이 다시 저희 집으로 내려왔었는데 다들 재택근무가 많아서 힘들다, 주의를 하라, 이웃을 배려해줘라 등등 이런 권고 아닌 권고를 하고 왔다고 이야기해줬고 아무래도 윗집 아주머니의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으니 좀 이해해주라고 말을 하고는 이런 아파트 자체 내의 소음 신고는 해결이 쉽지가 않으니 신고보다는 이웃 간에 일단 먼저 해결을 좀 하라고 하더라. 나는 그래도 경찰이 윗집에 가서 경고를 했으니 마냥 나아질 거라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었고 서로 간에 정말 배려 일도 안 하면 이렇게 신고도 진짜 하는구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날 윗집 아줌마가 내려왔다. 띵똥띵똥, 아저씨가 어제 우리 집 신고했어요. 네, 제가 했는데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데 듣기 싫은 소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 몇 달을 계속 그러면 당연 해결해야죠. 왜 뭐 잘못됐어요? 이 아저씨가 진짜.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날아댕길까? 어떻게 소리를 안 내고 걷고 소리를 안 내고 청소를 하냐고, 이 양반아. 아이고, 이 아줌마 보게요. 저번에는 우리 집에서 내가 그러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러더니 아줌마 이론대로 나도 내 집에서 잡소리가 들려서 내가 신고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이 아줌마가 노답이라는 걸 미리 알았기에 나도 그냥 이판사판이었다. 그리고 제가 나이스하게 3번을 부탁했었고 패치며 슬리퍼까지 내 돈으로 사서 드렸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행동하시더니 경찰 신고받고 나니 생각이 좀 바뀌셨나 봐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도 이해 못하는데 무슨 사회생활이 되겠어? 오히려 당신이 이웃을 배려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봐요, 아줌마요.
아줌마가 배려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집에 가셔서 배려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동 아파트에 살면 서로 간 배려는 기본으로 좀 해줘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어느 순간부터 이 아주머니는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막말을 쏟아내더니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갔고 내가 한 소리 때문에 화가 더 났는지 정말로 가구를 질질 끄는 소리며 쿵쾅거리는 소리를 일부러 더 내는 것 같았다. 아니다, 100% 일부러 의도한 소리였다. 쿵쾅쿵쾅. 이 아줌마가 진짜로 해보자는 거네. 오케이,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보겠어. 그렇게 나는 3일에 다시 신고를 했고 신고 접수 후에 경찰이 다시 왔다. 정확히 말하면 2번 정도 더 신고 후에 왔다. 당연 그냥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리포트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특히 애가 이웃집 소리에 두통을 계속 호소한다고 리포트를 했다. 약간 과장은 되었지만 거짓말은 아니니 또 다시 경찰들이 왔었고 윗집에 올라가서는 한바탕 하고 내려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에 리포트가 남아있어서 뭔 일인지 알 수가 있겠지만 저번에 왔던 경찰이 아닌 다른 경찰들이 와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다. 왔던 경찰이면 괜히 짜증을 낼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총 3번 정도 문제가 생겼고 그 아줌마가 내려와서는 세종대왕이 선사하신 한글 중에서 최악의 조합으로만 용어를 나열하시더라. 참 듣도 보다 못한 조합이었는데 나 또한 인간인지라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긴 했었다. 하루는 뭔가 쿵쾅쿵쾅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위층에 올라갔는데 이거 웬걸. 윗집이 이사를 하고 있더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광경만 보고 와서는 와이프랑 나는 우리 때문에 이제 나가는가 보다 했다. 그런데 미안한 부부는 일도 없었다. 그간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만세를 불러도 모자랄 판이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계약 기간이 1년 다 되었는데 리스 연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사올 위층집 사람들이 제발 조용한 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계약 기간 때문에 이사 나가는 거지만 경찰까지 대동한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 그리고 그 집이 이사 나가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 때문에 누군가가 생계란 폭탄을 투여해놨더군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가 너무 찬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러분, 층간소음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나무 마룻바닥 집에서 맨발로 터벅터벅 걷는 분들, 청소할 때 가구 심하게 끄는 분들, 매트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는데도 불구하고 훈육을 일도 안 하는 분들, 당사자들은 몰라도 아랫집은 정말 심각하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의 충돌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 조그만 배려 부탁드립니다. 정말 작은 소리인데도 예민한 분들은 되도록 제일 위층으로 이사를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았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뭔데 TV의 아세이 유세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